월을 1월이 아니라 3월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3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은 545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가 아닌 최소. 반갑습니다. 엑셀러 권현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엑셀의 길고 복잡한 수식을 다이어트해서 수식 가독성을 높이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예제는 이렇습니다. 예제 파일에서 완성 시트를 열어보면 품목별 월별 실적 데이터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런 테이블 중에서 계산 종류를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중에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월 데이터에 대한 합계를 구할 것인지 월을 지정하기만 하면 M4셀에 그 결과값을 표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 계산 종류를 합계가 아니라 최대로 바꾸면 1월의 최대 실적이 482라고 합니다. 테이블로 가보면 해당 셀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월을 1월이 아니라 3월로 바꾸면 마찬가지로 3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은 545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가 아닌 최소, 평균, 모든 계산 종류에 대해서 원하는 결과를 잘 구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제 시트로 갑니다. 첫 번째로 할 작업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는 겁니다. 계산 종류와 월을 수작업으로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자동으로 입력받는 게 좀 더 편리하겠죠. 계산 종류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합니다. K4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선택합니다. 대화 상자에서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선택을 하고 원본 항목을 클릭합니다. 계산 종류는 앞에서 완성리에서 살펴본 것처럼 4가지가 있습니다. 합계, 평균, 최대, 최소 이렇게 각각의 항목을 콤마를 이용해서 구분을 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K4셀 오른쪽에 드롭다운 버튼이 생겨서 이 버튼을 누르면 4가지 종류의 계산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되죠. 다음으로는 L4번 셀을 선택하고 월에 대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 탭, 데이터 도구 그룹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명령을 선택하고 제한 대상은 목록으로 지정해 주면 되죠. 원본 항목을 클릭한 다음 월을 직접 입력할 수도 있겠으나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C3에서 H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 유효성 검사 대화 상자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 월에 대해서도 드롭다운 버튼을 이용해서 원하는 달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결과를 구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K9셀을 선택합니다.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특정한 열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등호 표시를 하고 인덱스 괄호를 열겠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냐 하면 인덱스 함수의 어레이 부분은 C4에서 H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그 다음으로는 행번호 또는 열번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열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로우 넘버 인수에 0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지정한 범위 중에서 만약 1월에 해당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1월은 지정한 이 영역 중에서 첫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1을 입력한 다음 수식의 마지막에 있는 괄호는 입력해도 되고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지정한 C4에서 H13셀까지 영역 중에 첫 번째 열에 있는 데이터를 모두 가지고 왔습니다. 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는 수식의 결과가 배열인 경우에는 자동으로 배열을 돌려줍니다. 만약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이 아닌 경우라면 배열 형태로 가지고 올 것과 같은 크기 범위를 미리 지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등호 표시를 하고 앞에서와 마찬가지 수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C4에서 H13까지 입력하고 콤마 그리고 행번호는 0을 입력을 합니다. 콤마를 입력하고 1 그리고 그냥 엔터가 아니라 배열 형태로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쉬프트 그리고 엔터 키를 같이 눌러 주어야 합니다. 자, 이해를 하셨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인 경우에는 수식의 결과가 배열 형태라 하더라도 컨트롤 쉬프트 엔터를 누를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 이전 버전이라면 먼저 배열의 크기만큼 돌려받을 결과 크기만큼 범위를 지정한 다음 수식을 작성하고 컨트롤 쉬프트 엔터 키를 눌러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M9셀을 선택합니다.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이 인덱스 함수를 이용해서 이런 수식을 작성을 했었죠. 하지만 이 인덱스 함수를 집계 함수, 대표적인 집계 함수로 sum 함수가 있습니다. sum 함수를 이용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오고자 한다면 sum 이렇게 입력한 다음 마지막에 괄호를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이 수식은 배열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엔터키를 누르면 됩니다. 1월의 결과값은 2993이라고 합니다. 1월 전체를 더해보면 그렇죠. 2993이 맞죠. 자, 여기까지도 이해를 하셨나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를 하셨다면 우리는 이제 결과를 제대로 구할 준비가 된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수식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K19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지정한 셀에 있는 수식을 화면에 그대로 표시해 주는 함수로서 formula tex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는 엑셀 2013 버전부터인가 아마 사용 가능할 겁니다. formula text 괄호를 열고 K9셀을 선택한 다음 엔터키를 누릅니다. 수식의 내용이 표시되죠. 이번에는 L20셀을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formula text 그리고 L9셀을 선택합니다. 이번에는 M21셀을 선택하고 formula text M9셀을 지정합니다. 이번에는 O4셀로 갑니다. 앞에서 우리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계산 종류 4가지 중에서 합계 그리고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 중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1월에 대한 내용을 선택을 한 바 있습니다. O4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중에서 1월에 대한 합계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미 배웠죠? sum 그리고 괄호를 연 다음 인덱스 괄호를 또 한 번 열어줍니다. 인덱스 함수의 array 요소는 이렇게 지정하면 되죠. C4에서 H1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지정한 영역에서 모든 행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row 넘버는 0으로 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하고 첫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1 그리고 괄호를 한 번, 2번 닫으면 되죠. 그리고 엔터키를 누릅니다. 그러면 앞에서 작성한 이 부분과 같은 내용이죠. 여기에서 월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입력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지정한 월에 해당되는 데이터로 업데이트 되도록 만들어주면 좀 더 편리하겠죠. 그래서 1이라고 된 이 부분을 범위로 지정합니다. 지정한 영역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값이 몇 번째 있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오기 위한 함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함수죠? 그렇습니다. 인덱스 함수와 짝을 지워서 약방의 감초처럼 사용되는 함수로서 매치 함수가 있었습니다. 매치 괄호를 열어줍니다. 매치 함수의 lookup value 찾을 값은 월이 들어있는 L4셀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콤마를 하고 lookup array는 1월부터 6월까지 데이터가 들어있는 C3에서 H3셀까지를 범위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콤마를 입력합니다.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기 위해서
0을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더 닫아서 sum 함수에 대한 괄호도 닫아 주어야겠죠.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결과는 2993으로 같은 데이터가 표시가 되었습니다만 이제 우리는 월에 대한 드롭다운 박스를 이용해서 112, 123 이렇게 숫자를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데이터 내용이 업데이트가 됩니다. 3월에 대한 데이터는 이렇게 범위로 선택을 해보면 4078, 4078 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4월, 5월 잘 되죠? 월에 대한 부분은 처리를 마쳤습니다. 이제는 계산 종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합계인지 평균인지 혹은 최대 최소인지를 수식에 반영해 주면 되겠습니다. O4에 있는 이 수식을 복사를 해둡니다. M4셀을 선택한 다음 등호 표시를 하고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앞에서 복사를 했던 수식을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해서 이 수식을 활용하도록 합니다. sum 맨 앞쪽으로 가서 if 그리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계산 종류가 들어있는 K4셀을 선택합니다. 등호 표시, 인용부호 안에 합계라고 입력하고 인용부호를 닫습니다. 그리고 콤마를 합니다. 합계인 경우는 sum 함수를 그대로 적용하면 되니까 뒷부분에 대한 수식은 변동이 없습니다. 수식 맨 마지막으로 가서 콤마를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합계가 아닌 평균에 대한 수식을 작성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if라고 입력하고 괄호를 열어줍니다. 계산 종류가 들어있는 K4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 이 부분이 평균인지에 대한 조건분기 처리를 하면 되죠. 그리고 콤마를 하고 컨트롤 V키를 눌러서 앞에서 복사해 두었던 수식을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다른 부분은 바꿔줄 것이 없고 sum이라고 되어 있는 이 함수를 평균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average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수식 맨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 한번 콤마를 하고 또 한번 if 함수를 이용해서 조건분기 처리를 해주면 됩니다. if 괄호를 열고 K4셀을 선택하고 등호 표시를 한 다음 이번에는 최대값에 대한 수식을 추가를 해줍니다. 최대 그리고 인용부호를 닫고 콤마를 합니다. 컨트롤 V키를 눌러서 수식을 붙여넣기를 하고 다른 부분은 바꿔줄 것이 없고 sum 함수를 최대값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max로만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수식 맨 마지막으로 가서 콤마를 다시 한번 입력합니다. 합계 평균 최대 그리고 나머지는 최소값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컨트롤 V키를 눌러서 붙여넣기 한 수식 중에 sum을 min 함수로만 대체를 해주면 됩니다. 맨 마지막 수식으로 가서 괄호를 짝을 맞춰서 잘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if 함수를 한 번, 두 번, 세 번 썼죠. 그래서 괄호도 한 번, 두 번, 세 번 닫아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어떤가요? O4셀에서 작성한 수식의 결과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조건분기 처리를 다중if 함수를 이용해서 적용을 했기 때문에 합계뿐만 아니라 평균, 최대, 최소, 물론 월에 대해서도 선택한 달에 해당되는 결과값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문제는 M4셀에 입력된 이 수식이 아주 길고 복잡해서 한눈에 알아보기가 좀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수식의 가독성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셀에 길고 복잡한 여러 개의 문자열이 있을 경우 강제로 줄 바꿈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Alt키와 엔터키를 누르면 강제 줄 바꿈 처리를 할 수가 있었죠. 수식에 대해서도 강제 줄 바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수식의 가독성이 한결 높아집니다. 결과가 들어있는 M4셀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수식 입력줄을 보면 이렇게 길게 수식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식 입력줄 오른쪽에 보면 이런 버튼이 하나 보입니다. 이 버튼을 수식 입력줄 확장 버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확장 버튼을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이 아래로 확장이 됩니다. 여기에서 적당한 곳으로 가서 커서를 둔 다음
Alt키와 엔터키를 같이 눌러줍니다. 그러면 강제로 줄바꿈 처리가 됩니다. if가 들어있는 이 부분으로 가서 Alt 엔터키를 누르고 min 함수가 들어있는 곳으로 커서를 옮긴 다음 Alt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수식이 옆으로 길게 나열되어 있을 때보다는 한결 가독성이 높아졌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수식을 다이어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중에서 let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let 함수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지원되는 함수입니다. let 함수를 이용하면 수식을 좀 더 간단하게 다이어트 시킬 수 있습니다. 등호 바로 뒤쪽으로 가서 let이라고 입력한 다음 괄호를 열어줍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서 let 함수에 대한 괄호를 미리 닫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let 괄호 열고 그 다음 부분으로 커서를 옮겨갑니다. let 함수는 밑에 있는 풍선 도움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름, 이름값 1, 그리고 또 이름 2, 이름값 2 이런 식으로 이름과 이름값이 서로 쌍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126개까지인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적용해 보도록 하죠. let 괄호를 열고 이름에 해당되는 인수를 본인이 원하는 것으로 주면 됩니다. 저는 mycalc라는 이름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콤마. 수식 중에서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인가요? sum 뒤에 index match 이 부분이 반복이 되고 평균 뒤에도 마찬가지로 average 뒤에 index부터 match 이 부분이 반복이 되죠. 반복되는 부분을 마우스를 이용해서 범위로 이렇게 지정을 합니다. index 괄호 열고 match 함수가 있고 괄호를 열고 괄호를 마찬가지로 두 번을 닫아 주어야 되죠. 그래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 컨트롤 C 키를 눌러서 복사를 해둡니다. 그런 다음 mycalc 뒤에 콤마 있는 이 부분으로 가서 컨트롤 V 키를 눌러서 붙여넣기를 합니다. 콤마를 입력해서 if 함수와 구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인덱스부터 매치까지 해당되는 이 부분이 mycalc라는 이름으로 대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다이어트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떤 영역이냐면 sum 뒤에 괄호를 열고 인덱스부터 매치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은 이 위치까지가 되죠. 이 부분을 수식을 mycalc라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엑셀 수식과 마찬가지로 대소문자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줄로 가서 마찬가지로 average 뒤쪽에 있는 index부터 match 그리고 괄호를 한 번, 두 번 닫은 이 부분까지를 범위로 지정하고 mycalc라고 입력을 합니다. max 뒤로 가서 마찬가지로 동일한 영역을 범위로 지정하고 mycalc라고 입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min 함수 뒤쪽으로 가서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mycalc라고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엔터키를 눌러줍니다. 확인을 해보도록 할까요? 계산 종류를 합계로 지정을 하고 월을 1월로 지정을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작성했던 결과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최대, 그리고 월을 3월 혹은 5월 어떤 계산 종류나 어떤 월을 선택하더라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주요 내용에 대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특정한 열 전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인덱스 함수를 이용하면 가능하다는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이용해서 계산 종류를 선택하고 혹은 월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인덱스와 매치 함수 그리고 다중 if 함수를 이용해서 길고 복잡한 수식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긴 수식에 대해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Alt 엔터키를 이용해서 강제 줄바꿈 처리를 해서 좀 더 수식을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버전에서 지원하는
let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을 다이어트 시켜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기능으로서 엑셀 2013 버전에서 지원되는 포뮬러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수식의 내용을 화면에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리고 강의 중에 소개를 해드리진 않았지만 조건부 서식 기능을 이용해서 선택한 데이터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는가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도록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예제 파일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신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하시면 최신 정보를 가장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에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